오늘 첫 번째 강의 나가실 아이스크림학교 김진경 선생님께서 학교 교육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 강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저희 팀이 개발한 6차 시 분량의 그 교육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 6차 시로 편성을 했고, 저희는 이제 6번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반영. 이쪽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차시는 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정책에 관해서 좀 순차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강의 개념으로 적용을 했고, 다음 2차시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같이 등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과서와 교육 자료의 이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새롭게 등장한 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배경, 그리고 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서 배포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디지털 교과서 이해 부분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프로토타입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이제 웹 전시본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실제 핵심 서비스에 맞춰서 이렇게 새로 개발을 한 걸 또 한 차시. 그리고 이제 3, 4차시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생 참여형 수업 있죠. 학생 참여형 수업하고 과정 중심 평가인데 이걸 이제 웹 전시본을 적용한 방향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구성을 꾸려봤어요. 그래서 처음 해본 시도기 때문에 어 조금 맥락이 조금 안 맞고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기존 교실혁명에서 했던 것에서 조금 최신화된 버전에다가 아예 웹 전시본 형태로 뒤바꾸는 형태로 이렇게 좀 새롭게 진행을 했다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 5, 6차시는 이제 실제로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이제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하는 수업 설계 부분에 고민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계를 하되 실제로 그 설계가 적절한지 실제로 조작해보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이 5, 6차시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6차시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차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크게 챕터는 두 가지로 해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나왔으니까 이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 그리고 여기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교실 혁명이라든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이런 활동들 AI 디지털 교과서까지 진행이 되느냐, 요 정책 문서에 입각해서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는 뭔가 변화가 있고 어떤 것에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 요구 중에서 특히 이제 미래사회라는 게 화두가 됩니다. 미래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미래사회에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렇게 준비를 하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화두들 중에서 이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인 수학급인데 학생들의 개별 그 진단 분석이 중요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계속 어려워왔다. 기존 교육 과정에서도 이걸 외면했던 건 아니지만 많이 어려웠다. 그러면 이제 이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좀 잘 해볼까 하는 그런 도전 의식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핵심 역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디지털 사회,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그 학생들이 경험해왔던 그런 사회를 우리가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에 관한 것을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죠. 부정적인 건 굉장히 많지만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역량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같이 교육과정에 담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디지털을 담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잘 쓰는 소양, 디지털 기초 소양,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그냥 학생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안전 가이드가 없는 상태로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도가 굉장히 많이 좀 딸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지털을 접근하는, 인식하는 그런 성향 자체도 부정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안전하고
기초적으로 잘 쓰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에 좀 중점을 둔 형태로 한번 교육과정과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해보자 하는 그런 방향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또 중요하고 이제 AI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교수학습에 좀 새로운 변화를 한번 이끌어 보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안내를 하면서 디지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것이 디지털이냐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교육과정 학생들의 옳은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 그중에 디지털도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차지하는데 특히 이 부분 분야에서는 기존에는 안 다뤘으니까 요번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기초 소양을 교육과정에 이렇게 담아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오죠.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이게 왜 변화하느냐, 그게 시기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물론 우리 이제 저는 이제 초등이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이 어렵겠지만 우리 뭐 고교 학점제, 성취 평가제 이런 것들 개념들이 들어오잖아요.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 요소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올해 벌써 1, 2학년은 시작을 했잖아요. 1, 2학년은 진행을 했는데 3, 4학년, 5, 6학년 이걸 이제 좀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학년에 적용할 시기에 하려고 이걸 1년, 2년 늦추다 보면 결국은 또 지나가 버린다 이거죠. 새로운 교육과정 때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대응을 해가면서 맞춰 나가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시기적으로 약간 급하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제 2부에 이어서 나오는 이제 디지털 기반 관련 정책들 있죠. 네, 그 내용들을 같이 엮으면서 막 무조건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이런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간다는 것을 조금 이해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교실 현장에서 수업에서 적용 부분은 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런 정책적 배경을 선생님들도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 평가 체제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그냥 지금까지는 디지털 자원들이 무분별하게 좀 많이 배포가 되었는데 이걸 교육과정과 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역량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 요 내용들을 강론에 담아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역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디지털, 인공지능 기초 소양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요번에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디지털 기초 소양 이 부분 나오면서 뭐 수학 쪽에서도 어 우리가 이제 수포자 이런 개념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어떤 앞서 있는 선수 학습 요소가 부진이 있을 경우에 뒤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본시 활동을 못하게 돼서 그 누적이 계속적으로 중복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뭘 잘 못했는지 그걸 찾아서 제대로 좀 처치만 해주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디지털 쪽 그 요소를 좀 적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 그 다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었죠. 정식은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해서 초등학교에서도 한 17차시 내외, 그리고 이제 중등에서 이제 34차시 이런 식으로 진행되긴 했는데,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AI 교육, 인공지능 교육이 좀 많이 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 이 부분 차시로만 하던 이것을 전체 이제 정보교육 개념으로서 인공지능과 연계한 디지털 소양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물론 여기도 굉장히 어려움은 많아요. 일단 기본 시수 자체를 17시간에서 초등은 34시간으로 두 배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교과에서 실과 교과서 내에서 이렇게 분절해서 나누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더 필요한 이 시간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유시간, 이런 것들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정보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반으로 하되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지금 있는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도 요 2022 개정교육 과정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따로 나오고 디지털이 따로 나왔지만 우리는 이제 요걸 이용해서 학생들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 일찍 시작을 했죠. 그게 바로 어 우리가 보통 이제 AI 코스웨어라고 하는 AI 맞춤형 학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 교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수업, 숨어 있는 장면들, 숨어 있는 그 학생들의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이제 디지털을 이용해서 할 때 내가 미처 못 봤던 부분에 도움을 충분히 받아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보조교사 역할도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튜터, 그러니까 또 다른 또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물론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AI가 적용되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은 이제 2008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는 사회과학 영어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검정 교과서별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다 자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AI라는 게 들어오다 보니까 AI를 그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과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여러 가지 니즈, 이 수요들을 받아서 보다가 AI 기능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겠다 하고 판단했던 게 이제 첫 번째 수학 영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 영어에 대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가 보급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각 출판사들이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좀 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모습은 없었던 거죠. 검정 교과서 각 출판사, 개발사들 나름의 특징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없는 걸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방식도 다 다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갈등도 현장에서 계속 많았던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렇게 현장에 한번 도입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요게 이제 좀 늦었지만 이제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죠. 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인수학급이에요. 다인수학급인데 학생 개별 하나하나를 다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디지털 미래 기술을 활용하다 보면은 그 학생 개별 상황들을 조금 적절하게 찾을 수 있고 내가 미처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어떤 제한, 그런 것들도 얘들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고, 예, 그런 도움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또 유의미한 지도를 하고, 요런 체계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디지털의 힘을 빌려서. 요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수업은 디지털 활용 수업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 고차원 수업입니다. 학생들의 각종 협력 학습이라든지, 뭐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라든지,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학습을 하려면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의 수준이 나오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수준을 높여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디지털 자원을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하자. 특히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는 적어도 수학 정도, 수학이나 영어 같은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하니까 이런 걸 캐치를 해서 걔들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메워준 다음에 이게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 선생님이 이제 고차원 학습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담은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죠.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 디지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디지털이 너무 메인으로 이렇게 부각이 된 것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었죠. 왜? 그동안 안 다뤘던 분야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실혁명에서 이루어졌던 연수 내용들 중에서도 보면은 너무 디지털에만 좀 치우친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보여지고 막 한 건데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의도했던 것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왜 디지털이라는 것을 담았느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보다 조금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업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이 지원 방안들을 생각을 해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해보자 하는 요게 이제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AI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떤 수업 모형이라든지 학습 모델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맞춤형 수업에 우리가 방점을 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개별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제각각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수업 현장의 모습을 자칫 잘못 의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애들한테 자유롭게 하라고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선생님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를 적재적소라고 하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모델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업을 받는 학습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학습자가 어떤 상태인가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하다면 하고 필요 없다면은 기본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식의 단계를 담아놨는데 500만 학생들의 각각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찰떡 모델이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학생들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참여를 함으로써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맞춤형 학습의 요소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AI 튜터의 도움을 받아서 언제든지 심화, 보충을 하고 부족한 걸 채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사는 물리적으로 이 부족한 시간을 AI의 도움을 얻어서 그냥 보조교사죠. 보조교사의 도움을 얻어서 학생들을 분석하는데 더 심도 있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내가 이 맞춤형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AI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수업 설계를 하고, 그다음 우리가 분석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어떻게 AI 도움을 받아서 캐치를 하는 게 있다면 그걸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건 기대하는 바죠. 네, 기대하는 바인데 이런 것까지 담은 니즈를 여기에 반영을 한 거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은 기존 해왔던 수업에서 뭐 단순하게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차원 학습,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고차원 학습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네. 그다음 나아가서는 디지털이라는 걸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회 정서적으로 이제 서로 협력을 하고 공감을 하고 이런 것을 좀그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자 해서 우리 K-세일이라고 하죠. 네, 그런 사회정사학습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추진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걸 어떻게 해왔느냐. 일단은 뭐든 새로운 걸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보통 이제 선도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실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선도교사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이걸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000명씩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이 교사들을 양성을 하고 이 교사들이 각 학교에 이렇게 뿌려지는 형태로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을 하려고 추진을 했죠. 네, 그래서 선도교사를 통합을 해서 선발을 하고 이 사람들을 연수를 시킨 다음에 이 연수를 바탕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조금 안타까웠냐면 이제 종횡의 이 연수 연계성, 그 철학적인 공유 이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실혁명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시도교육청별로 또 추진이 되고 있던 AI 디지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디지털 활용 역량, 미래교육 연수들이 조금
정교화되면서 추진이 되었고, 우리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되어서 체계가 갖춰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이 변화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우수한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교사, 아니, 교사들에게 그 역할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마음껏 연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연수를 할 수 있고 그 역량을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열심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는 3년씩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을 한 게 지금 2024년에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 디지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 디바이스 장비 관리잖아요. 그죠?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관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시도교육청 단위로 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 관리하는 시스템, 그걸 또 이제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디지털 활동을 열심히 또 참여하는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1차시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차시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어떤 건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문서를 통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 순서에 맞게끔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실제로 이 AI 디지털 교과서엔 그럼 어떤 서비스들을 반영을 하라고 했고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요 2차 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모든 걸 실습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략적으로 이렇게 좀 다루어 보는 형태로 하고 실제적인 실습은 이제 나중에 5, 6차시 수업 설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1차 시하고 어느 정도 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AI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학생의 맞춤형 학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응답한 모든 결과값들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추적하는 기술이죠. DKT. 네, DKT를 적용을 해서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선생님이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AI가 이를 분석해서 학생에게 적절한 방향성, 맞춤형 처방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구축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신기술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뭐 특별한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뭐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원이 되고 그 보충을 하면서 현재 학력도 맞춰갈 수 있고 그러면서 심화 보충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런 체계를 공교육 차원에서 한번 진행을 하자 하는 게 큰 네,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현재도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네, 사회과학 그리고 영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보면 지금 있는 디지털 교과서는 출판사의 서책형 교과서 스캔본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랑 화면이 똑같아요. 디지털 교과서랑 서책형 교과서 화면이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했던 디지털 교과서의 모습은 콘텐츠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실이라는 이 갇혀있는 공간보다 좀 더 확장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콘텐츠들을 좀 담아달라. 그래서 사회과학이 이런 콘텐츠를 담기에 적합했다 판단을 했고 거기에 그 교과서를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콘텐츠를 담았죠. 특히 이제 실감형 콘텐츠라고 해서 실제로 체험하는 듯한 미래 기술을 담은 콘텐츠도 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교과서는 이렇게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를 해 오는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교과서랑 똑같아 보니까 그냥 순서가 고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재구성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교과서 형태 그대로에. 네, 그리고 검정교과서 한번 선택을 하면 이제 그 교과서를 그대로 또 가다 보니까 선택도 할 수가 없죠. 그다음 중요한 건 여기에 학생들이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그냥 일회성인 데이터예요. 물론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서버 차원에서 같이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까지 디지털 교과서는 그냥 우리 서책형 교과서를 풍부하게 한 콘텐츠의 목적을 두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디지털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여기다 뭘 하느냐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AI의 기능을 담자 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추진 방향을 삼은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모델들은 어떤 거냐면 사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AI 코스웨어, AI 학습,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거기서 보면은 학생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응답을 하게 되면은 그 정확성, 시간, 그 다음에 틀리거나 맞췄을 때 그런 빈도라든지 그 응답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면밀한 데이터를 양에 따라 계속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나갈 진도를 예측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보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요걸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걸 한번 AI랑 잘 맞춰서 지도를 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AI가 학생들의 학습을 제대로 진단을 해서 분석을 하고, 네.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학습을 진단을 하는 그런 코스웨어적인 성격을 담도록 해라. 그러려면 이제 어떤 교과가 좋겠느냐? 그게 바로 앞서 나왔던 수포자, 영포자 얘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영어로 먼저 결정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체계를 거쳐서 요걸 한번 해보자 하는 요게 이제 그 개발 방향이고 그렇다면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 요구를 담아서 만든 문서가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입니다. 즉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교과서는 출판사마다 약간의 페이지 구성이 조금 다를 뿐이지 큰 틀은 똑같아요. 왜 똑같았느냐?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창기에 이제 국정교과서로 사회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 모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검정교과서들이 바꿔서 냈기 때문에 약간의 콘텐츠 차이가 있지 전체적인 틀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서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죠? 성취 기준만 있는 상태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까 각자가 시작한 출발점이 다 달라요. 어떤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미리 만들어 놨던 그런 플랫폼 프로그램 거기서 출발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무에서 요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만 담아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웹 전시본을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출판사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 기존에 있는 툴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건 맞아요. 메뉴가 다양하게 숨어 있고 기능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아직까지 이게 뭐, 정선이 안 됐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식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죠. 아직 활발하게 활용을 안 해봤으니까. 사실 디지털 교과서도 지금의 그 형태, 메뉴 형태가 나온 것도 수년이 걸렸던 거예요. 왜? 자꾸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정이 되어 왔으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원의 가장 큰 장점은 계속적인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발 가이드라인을 전체를 다 분석을 해보면 핵심은 이거죠. 바로 공통 학생 교사별로 이런 서비스는 꼭 담아달라. 이게 이제 기존까지도 나왔던 10가지 핵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구현이 제대로 되면 걔들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했지만 이제는 웹 전시본을 쓰잖아요. 웹 전시본을 제가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경기 미래교육연수에서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시도교육청 연수가 될 겁니다. 거기서 웹 전시본을 이용한 지금 연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요 교과서 민원 바로 처리센터 들어가서 요 웹 전시본을 들어가게 되면 공문으로 보내준 그 인증 코드, 인증 번호 있죠. 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출판사들에 관한 모든 웹 전시본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웹 전시본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일단 그러니까 교육부 공식 서버는 아니죠. 네, 교육부 공식 서버는 아니고 웹 전시본이니까 체험용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체험용 서버이기 때문에 그 서버만 구성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이제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버전은 얘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선택한 출판사의 목록이 그 학교에 보이겠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우리 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수학 영어 해서 수학 그 뭐 출판사가 A, B 형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 수학은 2종, 뭐 영어는 4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등 같은 경우에 모든 걸 6종을 한꺼번에 다 다루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도 좀 부족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경험을 하게 될 수학 교과서에 좀 한정을 했고 수학을 하다 보니까 출판사 2가지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출판사는 이제
메뉴 구성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출판사는 그 웹 전시본 자체가 얘들이 이제 샘플 개념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샘플 맛보기 형태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출판사 것은 샘플 맛보기 형태로서 그냥 그걸 체험해보는 형태의 실습이 되게끔 돼 있어요. 예, 웹 전시본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좀 국한해서 안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이제 천재교육과 천재교과서는 같은 출판사니까 요 콘텐츠에서는 요 하나로 지금 만들어 봤는데, 프로토타입에서는 교사용 계정, 학생용 계정이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는 형태로 여러 개가 주어졌는데, 웹 전시본은 이제 출판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요 교과서에서는 계정 하나로 접속을 하면 교사와 학생을 각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학생은 5명까지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같은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면 앞에 접속했던 계정이 튕깁니다. 네, 그런 구조라서 브라우저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엣지와 뭐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거나 크롬과 웨이를 쓰거나 아니면 크롬에서 시크릿 모드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두 개가 같이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응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꼭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요 매뉴얼에서는 제가 준비한 것들은 바로 이 내용이죠. 예를 들어 요 핵심 서비스에서 요 내용이 있다. 네. 학습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메뉴에서 여기 들어가면 이 부분이 보인다. 이런 형태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의 분량의 핵심 서비스를 전부 실습을 해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 웹 전시본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통합 로그인은 이제 로그인만 하면은 모든 정보가 다 하나로 다 쓸 수 있다. 그 내용인데 이건 장차 이제 교육 디지털 원패스로 하나로 합쳐지겠죠. 얘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SSO랑 연결해서 이제 학생은 이 계정 하나만 있으면 자신의 학생 생애 주기의 모든 정보가 이 아이디에 다 담기게 되고 이 계정만 있으면 우리가 쓰고 있는 외부 서비스들 있죠. 구글, 네이버,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도 장차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해서 통합 로그인을 한다. 그다음 UI, UX는 쉽고 편리하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적어도 조금 지금 달라진 건 이제 다국어 지원. 그래,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 이게 뭐 다문화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잖아요. 걔들이 언어적인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런 형태로 언어 지원도 많이 담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오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어쨌든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습 진단을 해서 걔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 도구들이 제공이 되고, 그다음 그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이 이렇게 제공이 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그다음에 요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거, 그 AI 튜터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챗봇. 물론 뭐 LLM에서 이제 어느 정도 큰 언어 모델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학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처럼 그 학생의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없이 요 가이드가 딱 정해져 있는 룰 기반의 챗봇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챗봇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럼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 설계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라든지 재구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그다음 데이터 관리하는 거, 피드백 주는 거 이런 것들을 AI 디지털 교과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방점을 두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수학인데 다른 교과서죠. 이 다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 샘플 보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건 조금 어렵고 네, 샘플 보기를 통해서 실제 요 나온 값을 그대로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핵심 서비스에 대한 특징을 안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화면은 이 경로에서 이렇게 봐집니다 하고 안내를 하는 식으로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2차 시도 핵심 서비스까지 이렇게 안내를 했고, 이제 3, 4차 시가 이제 원래 기존에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설명인데, 약간의 이론도 담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실습을 한다면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웹 전시본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챕터를 첫 번째 1시간은 학생 참여형 수업, 두 번째는 과정 중심 평가로 담았고, 실제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같이 보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형 수업의 모습, 어떤 게 참여냐, 이런 개념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한다.
요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디지털 교사 활용 모델에 대한 요 생각을 해서 설계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걸 쓰느냐? 그 순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수업 및 학습자 분석. 학생별로 이제 수준, 취약점 확인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학생 진단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진단 평가를 쓰자.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주니까.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러면은 얘들은 진단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로 웹 전시본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요 부분 찾아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체험을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1단계고, 네. 다음 이렇게 취약점 확인이 끝났다. 그럼 다음 2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수준이 어느 정도 다 고른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단을 다 해서 결과를 알아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제 수준 차를 보는 거죠. 이 학생들은 수준이 좀 낮아서 얘들은 좀 보충을 좀 더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학생 수준 차 때문에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고차원 학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다. 좀 여력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이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준차가 영향을 미치면 개별 학습을 먼저 한다. 이때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면 우리가 일일이 맞춤형으로 수업 과제나 수업 자료를 분리하지 않아도 그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학습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우리 반은 수준이 적절히 다 돼. 괜찮아. 이러면 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 그러면 바로 고차원 학습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맞춤형 학습은 학생들에게 그 수준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은 심화 보충 컨텐츠라든지 혹은 다른 학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부여를 하는 것이고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은 그 수준 선수학습 요소의 부진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해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콘텐츠나 문제 해결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도록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AI 디테일 교육에서 활용해서 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수업 실제로 적용할 때 그러면 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모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수업 전 단계에 모두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 단계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이 서비스의 이 기능을 쓰겠다. 이렇게 가져오는 형태로 설계를 하는 거죠. 이 설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5, 6차시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모든 활동, 모든 단계에서 AIDT 기능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네. 요게 되겠죠. 그리고 선택을 할 때도 그냥 기능이 좋다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진짜 제대로 여기에 적용한 게 맞느냐, AI 디지털 교과서 쓰는 게 맞느냐 하는 요 맥지상맛이라는 요 선택 기준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요걸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단원 구성에서도 보면 이 단원이라고 할 때 실제 AI 디지털 교과서는 2, 3차 시에서 협력 도구, 소통 도구 이용할 때 적용을 하고 4, 5차 시에서 디지털 포트폴리오 평가 모니터링 할 때 쓰겠다. 이런 식으로만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분야, 그 차시에 그 단계에서만 얘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AI GT를 활용한 수업에만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 이게 되겠죠. 과정 중심 평가는 우리가 이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정 중심 평가를 수업 장면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담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용할 때 이제 디지털의 힘을 좀 빌리는 거죠. 일단 과정 중심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데이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게 되고 학생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현재 상태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고 나는 학생을 지도한 그 방법으로 배워서 내가 또 성장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 분석 종합 피드백이 계속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그 데이터를 우리는 학생들이 응답한 데이터 AI 디지털 교과서에 기록한 그런 내용들로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다,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데이터까지도 정확한 정량 데이터로 분석을 해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제대로 피드백 해주게끔 또 제안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피드백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AI의 기능을 같이 보조교사
학생에게는 튜터 역할로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하는데 AIDT가 해줄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한번 그 웹전시본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아, 이 단계에서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이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 이런 거 보여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와 학생 화면을 분리해서 이렇게 동시에 연동되는 모습도 이렇게 시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요 내용을 하려면은 사용법이 약간 익숙해져야 됩니다. 메뉴 구성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출판사에 대한 걸 좀 하려면은 좀 자주 해봐서 이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익힌 다음에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관찰 분석 종합 평가에 따라서 과정 중심 평가를 구현하는 모습을 웹 전시본으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네,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의 주체는 선생님이죠. 네, 선생님인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보조 도구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수업 설계는 설계 자체는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해요. 근데 설계 5, 6 차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AI 디스플레이 와서 써보는 데 제가 중점을 두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는 이런 식으로 한다. 하고 설계의 방법을 안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걸 직접 적용하면서 얘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교재 연구 개념으로 이걸 같이 연수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기존에 이런 모형들이 있었거든요. AI 코스웨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복습은 이렇게 한다. 예습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잘 부족한 학생들은 집중 케어를 이렇게 한다라고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하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찰떡 모델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500만 학습자에게 맞는 그 500만 모델을 이렇게 개발해서 진행을 한다. 핵심은 뭐냐? AI 디지털 교과서가 중점이 아니라 선생님은 고차원 수업,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할 건데 그 하기 위한 전제,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해서 수준을 맞춰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 요 모형들이 앞서 나왔던 그 내용이죠.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설계 원칙에서 실제로 공식 문서에서는 초등 영어,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정보에 관한 이 기본 샘플 예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부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참고만 할 수 있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간단한 샘플을 만들었어요. 간단한 샘플을 만들어서 요거 눌러서 실행하는 거죠. 사본 생성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걸 보면서 자기가 선택한 교과서에 맞춰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서 그 설계안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설계안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 때 의도를 간단하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체, 학생이냐, 교사냐, 공통이냐, 그 다음 어떤 서비스가 들어갔고 어떤 기능을 다루고 있느냐, 나의 의도는 어떤 거다라고 간단하게 해보는 거. 요게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생각한다면 그냥 실습에 좀 방점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시 내용을 좀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수정도 할 수 있겠죠. 네, 수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뭐 패들렛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개인별로 해도 되지만 모든별로 해도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모든 단계에서 다 AI 디지털 교과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얘는 예시 자료니까 가급적 많이 반영을 한 거예요. 그나마. 한 번만 반영이 돼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차시에서는 전혀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용한 차시를 이용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의도를 반영한 이런 형태의 수업안을 한번 작성을 해서 수업 설계안을 공유하고 의견 나누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번에 이제 그 최종 보고서까지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종 보고서에 어느 정도 이제 받으신 분들이 산출물 비슷한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산출물을 좀 이렇게 올리는 게 있는데 연수 과정 중에 마땅한 산출물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설계안 같은 것도 그 산출물로 이렇게 그 준비를 해서 같이 이렇게 반영을 하면 보고서 작성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로 의견 같은 거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본 방법을 안내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웹 전시본에 맞춰서 개발된 수업 샘플도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얘는 이제 웹 전시본에 맞춰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니까 요 내용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고. 그래서 요런 샘플 틀 양식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각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의견 나눠보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한번 웹 전시본을 실제로 클릭해보고 요게 5, 6차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 나눌 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서로 조언할 수 있게 보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뭐 피드백 사다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의견 나누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실제로 그냥 수업안을 줘요. 수업안을 주고 이제 요걸 그냥 분석만 하라고 하는 거죠. 네, 의견 나눠보라는 거 실제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쭉 다 된 걸 보고 이걸 보고 아 이렇게 했는데 아, 이 내용이 요렇구나. 나는 이제 요렇게 해서 요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분석만 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안내를 했어요. 기존 이제 프로토타입 형태, 우리 이제 웹 전시본 형태, 그 다음에 우리 설계된 거 보고 그냥 분석만 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핵심은 간단하게 설계를 해보고 실제로 설계가 어떻게 구현될지 그냥 만져보는데 좀 중점을 두도록 그리고 의견 공유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 준비한 것은 이렇게 6차시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좀 사용하는 정책적 배경을 이해를 하고 웹 전시본, 바뀐 웹 전시본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시간이 또 된다면은 이제 출판사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서 어, 개발을 해 나갈 수 있겠죠. 우린 초등을 했지만 이제 다른 팀에서 이제 중등도 이렇게 교과서 출판사별로 만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또 계속 모아진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새 학기 시작돼서 교육 자료가 되건 교과서가 되건 진행하는데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금 오버가 됐는데, 네, 이렇게 네, 발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